자, 끈끈한 부부관계 비결은 다름 아닌 각거다. 약간 그 각거 교주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같은 이 각거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그 졸혼, 조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성 문제도 갈라섰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 정리만 안 하면 완전 이혼이 졸혼이고 다른 형태로 별거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서 깨지기 직전 상태를 보통 의미하는데 그래서 굳이 새로운 용어를 쓰는 거는 매우 사이가 좋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거라는 게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개는 다른 게 좋아 보여서 결혼까지 갔는데 살다 보니 정말 아닌 경우. 제가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가 처음으로 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설렁탕, 돼지갈비 이런 거 좋아하는 그 육류 식성이거든요. 근데 이 느끼하고 기름진 걸 전혀 못 먹는 사람이란 거를 모른 채 결혼을 했어. 5년 연애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5년을 맞춰준 거죠. 연애했는데. 맞춰준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뭘 맞고 연애? 맞춰준 거야. 다 맞춰줘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생활 시간대예요. 근데 제 경우는 일생을 어떤 문제를 안고 샀냐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꼴딱 새고 아침에 자는 게 평생의 지금 문제예요. 네, 아침 7, 8, 한 10시에도 자고 이제 다음날 10시에도 자고 이 생활 사이클이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처는 완전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났다가 이제 작업실이라고 이제 따로 나와서 제가 밤을 새는 이유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요. 뭐 정말 한 200년 전에 막 하던 소리를 지금도 매일 듣는 사람인데 한 결혼하고 10년 이상은 아내가 그냥 무리 없이 무난하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 생각에도 제 처가 맞춰준 거지.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결정적 분수령은 더 이상 애 만들 일이 없어진 다음에 사랑이 시던 후. 사람마다 애 만들 일이 없어지는 때가 이제 다 다를 거예요. 예. 근데 길어봤자 10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실에 있다 보면 전화해서 이제 갈게 그러면 그때는 출퇴근처럼 다녔으니까 아 늦었는데 뭘 와? 거기서 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처음에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는 거의 10년 가까이 제 작업실에 저는 이제 독거노인처럼 강아지랑 둘이서 밥 해 먹으면서 뭐 해. 그래서 걔를 키우시는구나. 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나만이에요. 이게 무슨 가정이야.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 식구가 모여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데 주로 이제 맛있는 거 요새는 공연을 못 가는데 공연이나 영화를 보거나 해서 그 하루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러다 보면 할 얘기도 많아요. 진짜로 할 얘기가 많아. 그렇게 한나절을 보낸 게 집에서 늘 있었던 때 눈을 떠보면 집사람은 나가 있고 집사람 들어올 때 나는 거의 비몽사몽이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언제 얘기할 틈도 없고 이런 것보다 솔직히 밀도는 있다. 아까 윤영미 씨 얘기하다 내가 문득 느낀 게 둘이 따로 있는 거 지금 잘하는 거다. 예, 문득 전화해서 밤에 애틋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이 공간을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커플들 많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론은 정말 권장하고 싶지 않고 별거라는 관념을 전혀 갖지 말고 제가 권하는 각거의 형태로 규칙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멀어지는 건 그건 좀 심각해. 전화는 매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삶의 방식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저건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붙어 살아야지. 저는 아직까지도 제일 싫은 게 주말 부부와 자식을 따라가는 유학.
길, 뭐 기러기 아직까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 연애했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 안정감과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와이프의 그 한 가정이 됐었을 때 그 안정감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같이 살 부대고 맞대고 싸우면서 또 풀어가고 또 사랑하고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더 좋아요. 이게 좀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저는 함께한 총량이 적어서 그런지 그 결혼을 한 지 20년째가 올해가 되는데 사실 집사람이 이제 교수가 된 지가 5년이 됐고 전에는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젊었을 때는 한 달 스케줄이 딱 나오니까 요때는 뉴욕 가니까 3일을 혼자 놀 수가 있고 막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그러다 또 뜨문뜨문 만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올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주자. 왜냐? 앞으로도 또 이 떨어져 있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총량 자체는 다른 집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줘야만 소중하구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총량이 저희는 적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각거보다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도 나는 붙어 있는 것보다 저렇게 붙어서 계속 볼 걸 안 볼 걸 보느니 저렇게 가끔 좋을 때만 보는 게 좋다라는데 좀 약간 마음이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이게 되려 그러면 두 분이 다 독립된 합의돼야 돼. 독립된 개체로 딱 두 다리로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각자의 일을 각자의 가지고. 경제적 일, 각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각거가 가능하지 한 사람이 늘 기대고 있는 상황이면 밑에 받치는 사람은 짓눌리죠. 맞아. 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의 생각이 똑같고 두 분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딱 되면 가능한데 이미 부부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엉겨서 살았잖아요. 이거 똑바로 서기가 되게 힘들어요. 합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얘기만 들어보면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굉장히 쿨하고 보기 좋아 보여요. 용기를 내서. 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하나 이거 설득해서 각거하자라는 데까지 합의를 이루는데 한 30년 걸리리라고 봐요.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설날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남편 생일이었고 또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설날 시어머니 생신 남편 생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평생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시댁을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댁을 안 갔어요. 나 제주도로 여행 갈 거야. 딱 선언하고 혼자 가버렸어요. 한 열흘 정도인가? 처음 갔는데 참 무서웠어요. 렌트카를 내가 빌려서 막 그 트렁크를 끌고 막 계단을 올라가고 막 그 집을 구해서 가고 혼자 밤에 운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굉장한 그 행복의 희열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정말 우리 선배님 이야기한 것처럼 시선이 딱 나로 이렇게 딱 향하면서 온전히 내가 성인으로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딱 선 것 같은 게 그 자유가 너무 나를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살이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그 행복감 덕분에 오히려 그 제가 이렇게 짜증이나 이런 걸 좀 덜 부리고 하게 되다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졌고 싸울 일도 없어지게 됐고 그 얘기하시기에는 너무 영상에. 아니,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안에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뭐, 이건 안 돼. 절대로 난 할 수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없으면 집안 뭐 일이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남편 다 어떡해. 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아직 이제 뭐 아기가 있고 늦게 결혼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기 있기 전에는 신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임신을 제가 이렇게 배불러서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또 신랑이 거기가 직장이니까 출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일이 없으면 24시간을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40이 넘게 결혼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 눈 뜨면 남자가 있고 눈 감을 때까지 남자가 있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집은 좁아서 갈 데도 없고 객실은 많지만 손님이 차 있고 이게 좀 약간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배는 불러서 어디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한테 여보 나 우리
태교 여행 좀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태교 여행? 네, 제가 이제 배가 불렀을 때 남편이? 아니 그래서 저한테 태교 여행을 가도 돼? 그래서 가자가 아니고 가도 돼라고 물어서 혼자? 가도 되지 가자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혼자 태교를? 아니 애를 뵌 사람 따라오는데 제가 임신을 했는데 본인이 태교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답답했나 봐. 그래서 어디를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다낭 가서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행.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게 여행이지 무슨 태교 여행이야. 그러니까 어디 갔다 그랬더니 붙이지? 솔직히 여보 내가 자기 지금까지 여러 번 임신하고 유산하는 동안 자기는 힘들어서 위로라도 받았지만 난 옆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오토바이 좋아하는데 한 번도 라운딩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자기가 분명히 애 놓고 나면은 일한다고 애 놓고 나갈 텐데 그럼 내가 직장이 여기니까 계속 내가 애를 봐야겠지?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육아하기 전에 나도 태교 여행 한번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겠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또 이해는 가요. 근데 신랑이 이제 갔는데 혼자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외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게 왜냐면 양말 아무 데나 벗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지. 그리고 저희 신랑이 애교가 좀 많은데 내가 힘들 때는 애교 부리는 것도 막 귀찮아요. 막 신랑이 막 와서 나도 배불러가지고 나도 40 넘어가지고 임신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보 나 객실 청소하다 여기 다쳤어 여기도 다치고 여기 다치고 이런데 좀 조용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화도 못 내고 그래 다쳤어 조용. 이러면서도 속으로 방 팔지 마 얼마 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쳐가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했는데 3박 5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갔다 왔는데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3박 5일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각자 행복했구나. 얼굴에 남편도 자기가 보고 싶어 자기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고 저도 자기 보고 싶었어 했는데 서로가 진실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가상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나 이럴 때 별거 하고 싶다. 살다 보면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미리 여쭤봤는데 보고 어떤 분이 주인공일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연 먼저 공개해 볼까요? 남편이 집안 곳곳에 자기가 뭘 먹었는지 영역 표시. 흘리는 사람. 그렇게 영역 보시겠지. 같은데? 아니 저는 별거를 계속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소한거에 금방 갈랐어 그냥.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2번 있어요. 2번. 해마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딱 2번이 있었었는데 이 영역 표시라는 게 사실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술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돼서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희 남편 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뭐 주사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술의 취사량을 넘어서다 못해 남편 전화로 전화가 와요. 댁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작년에 처음 있었어요. 끊기는구나. 그러면 어떤 형님들이 둘이 이제 남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심각하게 취해가지고 처음 봤는데 기어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이 표시가 그 표시예요? 나는 뭘 먹고 부스러기 가자무송이 이런 건 줄 귤껍질 알았는데.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게 자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신 거예요. 마셔서 이제 영역 표시를 정말 저희 그 방에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뜩이나 아기들이 있으니까 매트를 깔잖아요. 매트 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의 행동에 정말 이게 무슨 핸델과 그레텔처럼 무슨 빵 조각 남겨놓는 것처럼 나중에 찾아가려고.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얘기를 했죠. 여보, 난 이렇게까지 마시는 건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됐는데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연중 행사군요.
연중 행사예요. 연중 행사.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 뭔가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계속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마시고 그러니까 확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제가 깨우지 않으면. 자는구나. 거기서 자는구나. 근데 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보면은 그러고 자기가 막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진짜 정말 내가 별걸 안 하고 싶어도 그날만은 진짜 별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다라는 그 모습은 거죠. 안 보고 싶다. 그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자, 다음은요? 자, 남들은 왕비 대접받는데 나는 무술이 같을 때. 예,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정정 씨 같은데? 맞아요? 정아 씨. 아니, 우리 영희 마담님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임신을 했을 때 가장 그런 섭섭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중앙 난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제 방만 보일러를 켤 수가 없고 전체 3층까지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을 때는 전체가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돌려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주고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3월생을 출산하다 보니까 배불렀을 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신랑이 생각할 때 키자니 전층이 다 돌아가니까 키기 너무 아까운데 저는 배가 불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추운 데서 출산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냥 몸 따뜻하게. 근데 그러면 전기장판 깔면 되는데 제가 좀 오바도 한 게 너무 어렵게 이제 그 전에 많이 유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에서 누워 자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전자파가 애기한테 갈까 봐. 그래가지고 만삭에 배도 나오는데도 집에서 늘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여보 그래도 돈이 나가도 전층이 돌아도 전 세계가 돌아도 자기가 임신했는데 키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워? 어머 수면 양말 내가 신겨줄까? 그래서 신겨주고 그렇게 추워? 정 추우면 킬게 손님 없지만 이러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저도 그래도 켜야지 이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지. 아 괜찮아 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정말 거의 만삭을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기 돌이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2년이 넘었으면 2년 동안 보일러 킨 게 5번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정말 추워가지고 저는 빨리 조기 출산하고 싶었어요. 조리원은 따뜻하니까.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에 지금 있는 일이에요. 선생님. 아기가 지금 감기 한 번 안 걸렸죠? 아 저희 집이 지금 엉덩하지. 맞아요. 남편한테 감사해야 돼. 그거 나쁘게만 보지 말고. 감기 안 걸렸어. 애기가 감기 안 걸리고 건강에 있다니까. 아기가 23도만 돼도 땀이 나요. 진짜 그거. 저희 집이 21도거든요. 이 시선도 되고 땀이 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깥분에 대해서 뭐 나 모르는 분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0만 원 다낭 여행 갈 돈이면 겨울 난방비는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이크도 내가 그때 방송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 한 대만 처분하면 1년치 난방비는 나오잖아요. 아니, 몇 년치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데 돈을 쓰고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쓰는 그 마음이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서.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살면서 세뇌가 돼서 이해도 하면서도 속상한데 바이크 값이 또 올랐어요. 팔면 되겠네. 근데 지금 팔면 되는데 재테크였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팔면 되는데 신랑은 더 있으면 더 올라. 그러니까 정말 절대 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써야 되고. 이런 그래서 그래, 저는 정말 힘들 때 해. 근데 저는 지금 정말 힘들 때 신랑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거네. 왕비 대접도 안 바르고 나는 따뜻한 무수리가 되고 싶다. 네네 진짜 쉽지 않은 무수리가 되고 싶다. 그 정도. 내 아이만큼은 따뜻한 데서 키우고 싶다. 근데 애가 추운데 지금 적응을 했어. 이럴 때 나는 그냥 개별 난방 있는 대로 별거하고 싶다. 네네네. 다음 사연 볼게요. 내가 좀생이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이것도 마담님들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담님들 얘기. 윤영민 마담님. 예.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제 남편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생신이니까 뭘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제주도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라든가 뭐 그런 영화 보고 이러는 게 안 되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 아빠한테 그럼 빔 프로젝트를 좀 사주자. 거기 벽에다가 이제 탁 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깜짝 선물로 저한테 줘서 그걸 들고 제가 제주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생일이잖아. 애들이 선물 당신 준비했어. 이렇게 딱 줬어요. 빔 프로젝트를 딱 그랬더니 이게 뭐야? 누가 빔 프로젝트 필요하대? 선물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빔 프로젝트를 원했대? 쓸데없이 말이야.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나는 순간 좀 당황을 해서 애들이 고심해서 아빠 선물을 줬는데 왜 당신 화를 내? 운동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이런 걸 사달라고 그랬어?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걸 왜 사고 그래? 막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서로 했더니 내가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것을 핑계로 아이들한테 돌려서 이렇게 선물을 하게끔 한 걸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그런 오해를 했으면 역시 뭐 당신이 필요해서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아무 싸움이 안 됐을 텐데 그 마음을 딱 숨기고 막 너무 벌컥벌컥 욱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 하루 동안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를 했고 야 정말 이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별거가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가 사실 원하는 바가 좀 다른 건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도 함께 살면서 그걸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자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인은 동의불화라 그랬어요. 같아지려고는 할 수 있으나 화합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반대로 군자는 화이부동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같아지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조화롭게 살려는 건 군자의 길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뭐 옛날 그 군자, 소인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부부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아지려 하지 말고 어차피 다른 사람이 만났잖아요. 30년 이상 따로 살다가 그다음에 또 남은 생을 같이 살다가 만났으면 같아지는 게 불가능하니 조화롭게 살려고 서로 애를 써야 된다. 너 왜 너랑 나랑 다르냐를 자꾸 얘기를 하면 다른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같이 있자 그러면 하루 이틀은 그냥 연기로라도 같이 있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떨어져 있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좀 떨어져 있어주는 이렇게 서로 역지사지 해준다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이혼이다 별거다 이런 거 결혼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는 있죠. 재미는 없을 수 있으나 어떻게 했어요? 결혼이란 제도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묶였다면 그 묶인 약속을 쭉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결국은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